아, 이번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좀 뭐랄까 주목이 되지 못했던 그 하이엔드 머신들에 대해서 좀 찍어 놓은 걸 갖다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거는 M200인데 그게 카페쇼가 수목금토였는데 그게 아마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ER 코퍼레이션에서 지금 그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왜냐면 받은 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내부 정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지 이제 좀 어떤 부분이 외형적으로 바뀌었고 디테일도 진짜 엄청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 단지 전면 액정이 지금 이게 뒷모습 뒤에 있는 게 제가 쓰고 있는 게 M100인데 M100을 쓰다가 갑자기 M200이 신형이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올 머신은 아스토리아 스톰인데 스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유통하던 회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ER 코퍼레이션이 이제 다시 유통하고 있죠. 근데 장점이라고 보면 이제 특징은 똑같은 스톰이어도 최신 버전은 이제 잔잔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전 버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많이 해결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스톰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스탠다드가 있고 하나는 FIC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FIC 같은 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없다. 그냥 뭐랄까 그 옵션이 다 좀 더 옵션이 많은 그 독립형 보일러, 그러니까 그 그룹별로 온도가 세팅 가능한 머신이다. 뭐 이 정도이고 FIC가 제가 봐서는 스톰의 가장 좀 아름다운 부분인데 일단 가변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변압에 대한 특징을 갖다가 이제 다른 머신 어떤 특징인지를 갖다가 이제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피안마에서 보는 그 아스토리안가 아니 아스토리안인가 뭐 그 나중에 그 영상 보시면 이름 나오는데 피안마 쪽에서 나온 머신이에요. 피안마도 다인이라고 그쪽도 이제 좀 커피 머신 수입하신 지 오래되신 곳인데 그쪽에서 수입한 머신인데 거기 피안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가형 머신들 쪽에서는 그 내구성이나 뭐 이런 거부터 훌륭했거든요. 저는 몇 번 정비해 본 적도 있고 뜯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디자인에서 심해 공삼한테 밀려가지고 특히 이번 네오 오면서는 진짜 많이 못 팔으셨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오가 이번에 그 저가치고는 워낙 잘 나와가지고 그거 좀 뭐랄까 디자인적인 부분이요. 그 내부 구조는 똑같은데 디자인은 정말 매번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좀 그 한국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진짜 잘 수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피안마에서도 하이엔드 머신이 나왔고 지금 하이엔드로 오면은 다 고민하는 게 그 무언가 기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이엔드로 오면서 271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의 페마 계열들은 그 인퓨전 쪽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 스톰이나 지금 그 피안마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뒤에 나올 머신도 똑같은데 뭐냐면 그 기어 모터를 이용한 가변압이에요. 기어 모터를 이용한 가변압을 하면은 좋아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다 테스트한 거 아닌데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단지 단점은 고장나면 매우 비쌉니다. 그거 많이 아프고요. 고장이 잘 나는 건 아닌데 일단 한 번 나면은 일단은 나지 않건 안 난 거 간에 그 모든 걸 보답할 정도로 크게 나요. 그러니까 크게 아파요. 금액이 많이 비싸고요. 그 참고하시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 빅토리아란 머신인데 그거는 이제 베제라에서 나오는 진짜 베제라에서 오랜만에 신형을 본 것 같아요. 물론 나왔었는데 제가 관심을 안 가져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베제라는 예전에 그 엘레강스인가 그건 뜯어봤을 때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가변압 추출 구간을 갖다 좀 더 많이 손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앞에 그 광고 문구에서는 뭐 T나 뭐 이 그 위에 것들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종의 브루잉 같은 느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변압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게 맞고 그게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실제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그걸 다 테스트해보지 못했거든요. 그게 솔직히 그 C관에서 D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크게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큰 공간을 차지하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좀, 뭐랄까, 제 느낌에서 3층에서 가장 핫했던 하이엔드 커피 머신은 그 메테오로에서 갖고 온 달라크루테 신형,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압도적인 기능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홍보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전 그러니까 달라코르테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머신의 그 특징을 갖다가 유량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이전 머신은 솔직히 좀 문제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나사 돌려서 잡는 건데 이게 뭐가 몇 프로 돌렸는지 퍼센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쓰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 그냥 레버로 다 바꿔놔서 좀 훌륭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단지 좀 거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하신 분,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도 나와 있었고 바리스타로 유명하신 분도 나와 있었고 해가지고 굳이 제가 가서 뭐 찍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그 앞에 그 R&D인가 그 가운데 뚫려 있는 그 커피 머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마 그 영상도 마지막에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올 건데, 거기는 뭐 그 홍보도 잘했고요. 뭐 특별한 거 그 GCC라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 그쪽에서 또 그 유통하는 건데 다 괜찮았고, 저는 솔직히 거기서 가장 놀랐던 거는 그 호주 그 여성분이 두 분이서 홍보를 하시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기계보다 그게 더 놀랐던 것 같아. 기계도 놀랐지만 그 한국어를 너무 이게 막 물어보는데 한국어 답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좀 이게 메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하이엔드 머신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좀 호동인가 뭐 어디 나이스 코리아 나이스 코리아였나 그쪽에서 뭐 갖고 온 커피 머신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영상 찍으려니까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그 홍보하시는 분하고 내부 구조나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특별히 언급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셨고 그렇게 뭐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디자인은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그 이 뒤에 조금 정리해가지고 조금 그 찍어놓은 걸 갖다가 해놓을 테니까 소리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마이크를 잊어버려가지고 급하게 그걸 갖고 간 거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온 김에 하이엔드 머신 몇 가지 좀 보고 갈 건데, 이거는 여기 온 지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M200이고요. M200 최신 버전이고 가변압인데 액정 나오는 부분이 바뀌고, 아마 그 가변압 내용이 아마 모듈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M100 자체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격도 얼마나 측정이 안 됐지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커피 머신 그룹 중에서는 아피아나 아니면은 헤마하고 이 라신바리는 같은 그룹에 속해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 라인업을 짜는지가 이제 특징인데, 얘네는 지금 가변압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눈독을 만져가지고 어떻게 컨트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좀 디테일한 거 나오면 한번 찍어가지고, 이게 어쨌건 신형이 나왔고 많은 인식이 됐고 지금 디자인도 인식이 됐지만 내용도 많이 좀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스토리아 스톤인데 뭐 특별한 거 없고, 이거 원래 2열 본사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올렸었는데 영상이 좀 부실해가지고 사용을 잘못해서 하지 못했는데, 이건 지금 작동 버전은 아닌데 스톰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스탠다드가 있고 하나는 FRC가 있는데 FRC는 간단히 말해서 가변압을 조정 가능한 버전이고 스탠다드는 그냥 일반 버전이에요. 이건 일종의 조금 발락포르테 같이 이제 독립형 보일러를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단지 이게 이 독립형 보일러 자체를 갖다가 이런 그룹형 독립형 보일러가 아니라 이제 TCI 방식이어가지고 좀 다릅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제 FRC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면 FRC는 이 추출 수압을 갖다 가변압을 하는데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이제 터치로도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변압 자체를 갖다가 이게 얘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0바에서 9바까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최대치고 여기는 최대로 잠그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요걸로 조절하는 거지 압력이 표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방식은 다른데 대신에 얘는 추출할 때 압이 어떻게 걸리는지 그래프로 다 표시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쓰시면은 쓰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옮김이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는 다인에서 이번에 갖고 온 지금 하이엔드 머신인데 온 김에 영상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그 추출 수율을 조절하는 방식을 갖다가 인퓨전으로 조절하고 압력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어 모터 아마 이거 기어 모터 쓰나요? 네, 기어 모터로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펌프를 하나로 썼을 때는 기어 모터로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긴 해요. 그리고 잘 나와요. 단점은 고장나면 비싸다. 뭐 그런 게 있지만 일단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구간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버튼이 아니라 이건가요? 네. 요 레버 당겨가지고 레버 당기면 추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멈추고 지금 아직 제가 다 자세하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아 이거 다음 건 네, 프로그램 한 번 했을 때 첫 번째 저장된 값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손잡이로 조절하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몇 번 행위에 따라서 저장된 값을 불러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피안마에서 나오는 하이엔드 머신인데 아스트로 랩이라고. 아스트로 렉이라고. 그래서 나름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테스트는 다 못 해봤고 이게 지금 다 독립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독립형 어떻게 그런데 기회가 되면 한번 뜯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느낌이고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하게 되면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번에 베젤에서 나오는 그 하이엔드 머신 빅토리아인데요. 머신이 좀 독특해요. 이런저런 면이 독특한데 일단은 그냥 기본 외형도 독특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추출 버튼입니다. 그래서 스팀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 보일러도 5개예요. 왼쪽 오른쪽 스팀 보일러가 따로 있어서 스팀 압력도 조절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 스팀 보일러끼리 그 연결 구간을 갖다가 좀 아마 솔레노이드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합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런 기능은 얘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어 모터로 지금 가변압을 조절하는 방식인데 단지 얘는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얘들하고 특이하게 이 맛을 조절하는 그 압력 조절 구간을 갖다가 조금 프로파일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은 내가 유량이라고 하셨나요? 예, 제가 다시 생각드리면 SC라는 단체랑 이제 공주에서 개발됐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변압 머신들은 유속 조절을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가변압은 유량별로 가변압 된다는 걸 특허를 낸 거고요. 세계에서 이 기계밖에 없는데 유량별로 가변압 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저압 추출도 가능하고 가변압도 가능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드립까지 추출이 가능하고요. 에스프레소 추출 드립으로 가면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77mm로 추출을 하겠다. 시차 기준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계는 9기압으로 추출되는 걸로 77mm 추출도 가능하고 SC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 프로파일로 10마스 누르면 알아서 공개를 해주는 압력에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10마스 누르면 또 알아서 공개를 해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커피의 가변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유량만 정해놓으면 이렇게 앞서서 중간만, 중간, 10마스 기본적으로 설정도 가능하고 아주 전문가 커피를 제가 그냥 가지세요. 가지고 나중에 편집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별로 3단계의 유량별 가변압에 된다는 거에서 세계 최초의 특허를 냈기 때문에 세계에 이런 식으로 가변압되는 머신은 현재 베제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변압을 해놓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먼저 시험 추출을 해보는 거죠. 시험 추출을 하나 보시면처럼 온도, 시간, 현재 압력 변화, 11기압, 기압 방금 설정한 대로 문제는 보여주고요. 이게 내가 만족한 맛이 나왔다. 그러면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19명이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 저장된 프로파일에 지금 각 그룹마다 추출 버튼이 2개씩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맛을 내가 한 가지 온도로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하 추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드립도 가능합니다. 브로잉 커피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첫 번째 구간, 내가 몇 미리 추출하고 몇 미리 뜸들인 시간. 두 번째, 2차 추출 몇 미리 추출하고 뜸들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까지, 4차 추출까지. 뜸들인 시간부터 해서 유량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원하는 그룹의 버튼 하나는 드립, 하나는 에스프레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저하로 이렇게 아시겠지만 요즘 브로잉 커피 머신도 많이 쓰시겠지만은 브로잉 커피 머신이 여기에 접목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팀 보일러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온도 내가 설정이 가능하고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스팀 보일러에는 물이 항상 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회질이 낄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이 사용자가 직접 물을 배출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 기계는 예약을 걸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매일 몇 시에 스팀 보일러에 물을 빼주고 새로운 물을 넣게 예약도 할 수 있고 지금 바로 리뉴얼도 할 수 있고요. 석회 끼는 걸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스프레소 보일러에도 물이 항상 끓고 있잖아요.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하면은 당연히 물 성분이 바뀌고 신선한 물이 안 는 거란 말이죠. 그 pH 성분을 낮추기 위해서 전원을 껐다 끄면은 각 그룹마다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활성화를 해주면은 이 기기가 알아서 에스프레소 보일러의 물을 약 70%를 빼주고 새로운 물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물로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SCA라는 그 단체가 좀 원하는 pH 성분을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풀터치는 당연히 되고요. 일반 다른 머신도 풀터치 된다 그러는데 10초, 20초 지나 뜨거워질 텐데 장담하고는 30분이 지나도 안 뜨겁습니다. 안 뜨거워지죠? 그리고 개별적인 보일러도 있지만은 개별로 다 전원이 있어요. 저전력 모드 가능한 거죠. 나 오늘 안 바빠서 이쪽 스팀 안 쓸래. 끄면 되고요. 나 이쪽도 안 쓸래. 에스프레소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쪽이랑 이쪽 그릇도 안 쓸래. 다 끄고 원그릇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럼 바쁠 때 갑자기 키면은 히팅한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할 수 있잖아요. 5분이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전력 모드까지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찍어. 이거 호주에서 온 R&D라는 머신인데 여기 설명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온 김에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듈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모듈이에요. 이게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나 이런 거 다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관이 없는 거는 이 배관이 이 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가지, 그래서 보시면은 뭔 차이가 있냐면은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거랑 가리지 말아봐. 이쪽 거 요거랑 보시면은 그냥 디자인이 다르고요. 단지 이게 은근히 인퓨전 조절 기능이 있다고 하고 몇몇 가지 조절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시험 가능한 게 없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건 이
부분은 디자인 쪽으로는 제가 봐서는 가장 혁신적인 기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뭔가 몇 가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싶었는데 아예 그냥 밑에 언더탑으로 모듈을